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밤 화장실을 6번 가는 것과 아침까지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비뇨기과 영양 전문의이며 지난 18년간 서울에서 야간 화장실 출입이 단순히 노화의 정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환자분들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그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젯밤을 떠올려 보십시오. 소변을 보기 위해 몇 번이나 일어나셨습니까? 1번, 2번, 3번, 어쩌면 그 이상? 일어날 때마다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가면서 내진 채 넘어질 위험을 감수하고 소중한 수면을 잃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밤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물을 덜 마시기 시작합니다. 저녁에는 차를 피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반드시 화장실을 다녀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문제는 계속 악화될 뿐입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매주 서울 메디컬 센터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 새벽 3시에 화장실로 가다가 넘어진 환자분들을 봅니다. 고관절, 골절, 머리 부상. 한 분은 68세 여성이셨는데 손목이 너무 심하게 부러져서 석 달 동안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따님이 직장을 그만두고 돌봐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수면에 관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독립성에 관한 것입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불가능하게 들릴 수 있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단백질을 언제 섭취하는지가 얼마나 많이 섭취하는지보다 방광 조절에 500배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5배가 아닙니다. 50배도 아닙니다. 500배 더 효과적입니다. 이 발견은 제 진료 중에 완전히 우연히 일어났으며 한국 전역의 수천 명의 환자분들에게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잠자리 들기 전에 수분 섭취를 제한하라고 말했습니다. 골반저 운동을 하라고 했습니다. 약물을 복용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올바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방광 괄약근이 처음부터 약해지는 걸까요? 그 근육은 신체의 다른 근육들과 똑같습니다. 강하게 유지되려면 적절한 영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 중 잘못된 시간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우리 몸은 그것을 수면 중 괄약근 회복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낭비됩니다. 완전히 낭비됩니다. 저는 해가 지기 전 90분에 시간대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몸은 독특한 대사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에 단백질의 특정 아미노산이 골반저 근육으로 직접 전달됩니다. 이것들은 바소프레신과 근육 단백질 합성 경로를 포함한 호르몬 연쇄 반응을 촉발시키는데 이는 오직 이 정확한 시간에만 활성화됩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똑같은 아미노산이 에너지를 위해 간으로 전환됩니다. 방광 근육은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녁 7시나 8시경, 저녁 식사 때 가장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그때쯤이면 이미 해가 진 상태입니다. 시간대는 닫혔습니다. 우리 몸은 그 단백질을 야간 근육 회복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낮 동안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는데도 밤에 계속 깨는 이유입니다. 이 오디오북에서 정확한 프로토콜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야간 배뇨를 없애는 정확한 단백질 섭취 시간대를 배우실 것입니다. 저녁 6시 이후 방광 근육 재생을 파괴하는 3가지 흔한 음식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아마 어제 드셨을 음식들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깨지 않고 밤새 주무실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소변 농축 주기를 재조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에서의 제 18년간의 임상 결과입니다. 다시는 밤새 잠을 잘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실제 환자분들입니다. 이제 그분들은 잠을 잡니다. 매일 밤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저는 김지혜 박사이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밤을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지난 18년간 저는 여기 서울에서 비뇨기과 영양학을 전문으로 해왔으며 저를 밤에 잠 못 들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화장실을 가야 해서가 아니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새벽 3시입니다. 다시 급한 압박감으로 깨어납니다. 불과 2시간 전에 다녀왔는데도 방광이 가득 찬 느낌입니다. 배우자를 깨우지 않으려고 반쯤 잠든 채로 어둠 속에서 비틀거립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밤 4번째입니다. 내일은 지쳐 있을 것입니다. 너무 피곤해서 손자, 손녀와의 약속을 취소할 것입니다. 근처에 화장실이 없으면 어떡하나 싶어 여행을 피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훔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난달 73세 환자분이 밤에 화장실 가는 길에 넘어진 후 강남에 있는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고관절이 골절되었습니다. 2달간 회복 기간을 보내셨습니다. 따님이 직장을 그만두고 돌봐드려야 했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짐이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은 완전히 예방 가능한 것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어젯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몇 번이나 일어나셨습니까? 1번, 2번, 3번 이상? 밤에 단 1번이라도 일어나신다면 여러분의 몸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의사들이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의료계는 여러분이 야간 배뇨, 우리가 야간뇨라고 부르는 것이 단순히 나이 드는 것의 일부라고 믿기를 원합니다. 저녁에 물을 덜 마시라고 말합니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약물을 처방합니다. 어떤 이들은 수술까지 제안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짜 문제를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광은 다음과 같은 근육고리로 조절됩니다. 요도 괄약근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잠을 자는 동안 모든 것을 잡아주는 팽팽한 고무줄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이 괄약근은 밤새도록 강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이 근육은 약해지고 느슨해집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법과 시간에 대한 중대한 실수 때문입니다. 여기 획기적인 발견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일주기 리듬, 즉 호르몬부터 근육 회복까지 모든 것을 조절하는 생체 시계에 따라 작동합니다. 저는 연구를 통해 해가 지기 90분 전에 우리 몸이 독특한 대사 상태로 들어가는 시간대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정확한 시간 동안 단백질에서 나오는 특정 아미노산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바소프레신과 알도스테론을 포함하는 호르몬 연쇄 반응을 촉발하여 하루 중 다른 어떤 시간에 섭취한 단백질보다 500배 더 효과적으로 요도 괄약근을 강화시킵니다. 500배입니다. 이 숫자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녁 7시나 8시경 저녁 식사 때 가장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그때쯤이면 이미 해가 진 상태입니다. 당신의 일주기 리듬은 야간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그 아미노산을 방광 조절 근육을 강화하는 데 제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그 단백질은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혈당을 높이고 신장이 더 많은 소변을 생성하게 만들어 실제로 야간 화장실 방문을 더 악화시킵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일찍, 특히 해가 지기 90분 전에 식사한 환자들이 단 2주 만에 야간 각성이 극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보고하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저는 전문화된 요역 동학 검사를 사용하여 그들의 괄약근 근육 긴장도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근육은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재생되고 강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황금 시간입니다. 당신이 사는 도시에서 해가 지기 90분 전입니다.
오후 8시가 아닙니다. 어두워진 후가 아닙니다. 정확히 해가 지기 90분 전입니다. 이 시간대 동안 당신의 몸은 수면 중 방광 조절을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방식으로 단백질을 흡수하고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단백질과 방광 조절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왜 완전히 틀렸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밤 당신의 삶을 바꿀 부분입니다. 18년 동안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비뇨기과에서 노인 환자들과 직접 일했습니다. 매일같이 저는 똑같은 가슴 아픈 패턴을 보았습니다. 환자들은 지치고 당황하고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소변을 보기 위해 4번, 5번, 심지어 7번씩 깨어났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걱정했습니다. 그들의 배우자들은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저에게 똑같은 절박한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는 건가요? 여기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이 환자들 중 거의 모두가 이미 의사들이 지시한 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녁 6시 이후에 물을 덜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카페인과 알코올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심지어 끔찍한 부작용이 있는 비싼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밤에 화장실에 가는 일은 밤마다 계속되었고 그들의 수면과 존엄성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어느 저녁 저는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일본의 일주기 생물학 연구를 검토하고 있었고 데이터에서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배뇨를 조절하는 중요한 근육고리인 인간의 방광괄약근은 정확한 내부 시계에 따라 재생되고 강화됩니다. 하지만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이 재생 시간은 당신이 잠을 잘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확히 해가 지기 90분 전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수면 중 신장이 소변을 농축하는 방법을 조절하는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호르몬이 밤에 자동으로 켜진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알도스테론 생성은 정확히 적절한 시간에 신장에 도착해야 하는 특정 아미노산 신호에 의해 촉발됩니다. 이 타이밍 창을 놓치면 신장은 밤새도록 묽은 소변을 생성하여 방광을 계속해서 채웁니다. 이것이 저녁 식사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단백질 보충제를 복용해도 효과가 없는 이유입니다. 그때쯤이면 당신의 일주기 알도스테론 창은 이미 닫혔습니다. 아미노산이 너무 늦게 도착합니다. 당신의 몸은 그날 밤 방광 조절을 강화하는데 그것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황금 시간을 완전히 놓친 것입니다. 저는 강남에 있는 우리 클리닉에서 67명의 환자로 이 발견을 테스트했습니다. 이들은 62세에서 89세 사이의 남성과 여성이었습니다. 그들 모두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최소 3번 이상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하나의 간단한 지시를 했습니다. 해가 지기 정확히 90분 전에 40g의 완전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저녁 식사 때가 아닙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이 아닙니다. 해가 지기 90분 전입니다. 결과는 절대적으로 놀라웠습니다. 단 5일 만에 환자의 82%가 밤에 한 번 덜 깨어난다고 보고했습니다. 3주 후 평균적으로 환자들은 밤에 화장실에 단 한 번만 가게 되었습니다. 2개월 후 나리 1명의 환자가 수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완전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제가 결코 잊지 못할 환자 한 분은 분당에서 오신 박 여사님이라는 74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밤에 6번씩 깨어나는 것 때문에 너무 지쳐서 울면서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그녀의 딸은 어둠 속에서 그녀가 안전하게 화장실에 가도록 돕기 위해 그녀의 방에서 자야 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야간 배뇨를 줄이기 위해 너무 절박해서 낮에도 물 마시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을 즉시 90분 프로토콜에 넣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녀는 밤에 3번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단 한 번이었습니다. 8주 후 그녀는 클리닉으로 저에게 전화를 했고 저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기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깨지 않고 7시간을 잤습니다. 그녀의 딸은 다시 자기 방에서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독립성을 되찾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당신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단백질의 종류도 섭취, 시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제 매일 밤 여러분의 방광 조절 능력을 파괴하는 3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 환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꾼 비밀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저녁 6시 이후에 이런 음식들을 계속 드신다면 제가 알려드리는 다른 어떤 방법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원흉은 늦은 저녁에 먹는 흰쌀밥입니다. 놀라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쌀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의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해가 진 후에 흰쌀밥을 드시면 30분 이내에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 급등은 신장을 자극해서 밤새 과도한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방광이 평소보다 3배나 빠르게 차오릅니다. 더 나쁜 것은 흰쌀밥으로 인한 인슐린 급증이 수면 중 방광 근육을 수축 상태로 유지하는 호르몬을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저녁 7시나 8시에 밥을 드셨다면 매일 밤 스스로의 몸을 망가뜨려 온 것입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74세 박 여사님이 완전히 지친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매일 밤 소변을 보러 5번이나 일어나셨습니다. 딸분이 몹시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식단 일기를 검토했더니 매일 저녁 8시에 큰 밥그릇으로 흰쌀밥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즉시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저녁 6시 전에 작은 고구마를 드시라고 했습니다. 단 11일 만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5번에서 단 1번으로 줄었습니다. 드디어 밤새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며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없애야 할 음식은 저녁 6시 이후의 숙성 발효 장류입니다. 여기에는 간장 기반 요리와 짝에 관한 반찬들이 포함됩니다. 이런 음식들의 나트륨 함량은 어마어마합니다. 발효 간장 한 스푼에는 60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녁에 혈류로 들어가면 몸은 필사적으로 이것을 희석시키려 합니다. 신장이 과도하게 일하며 세포에서 물을 끌어냅니다. 자정이 되면 방광이 완전히 차오릅니다. 새벽 2시에 깨고 다시 4시에 또 6시에 깨게 됩니다. 이것을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소금이 수면 주기를 중독시키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78세 초의 선생님이 환자분이셨습니다. 저녁마다 짠 국물 요리를 좋아하셨습니다. 매일 밤 고연분 식사를 하셨습니다. 화장실에 제때 가지 못해 성인용 기저귀를 착용하고 계셨습니다. 아들분이 돈 요간을 고려하기 전 마지막 방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무염 육수와 신선한 채소로 바꾸게 했습니다. 모든 짠 음식은 오후 4시 전에 드시게 했습니다. 23일 만에 기저귀가 완전히 필요 없어졌습니다. 23일입니다. 소금 섭취 시간을 하루 중 이른 시간으로 옮긴 것만으로 삶 전체가 바뀐 것입니다. 세 번째 조용한 파괴자는 해가 진 후에 차가운 음료입니다. 물이든 차든 주스든 어떤 찬 음료라도 방광 근육을 불규칙하게 수축시킵니다. 차가운 온도가 골반적 근육에 충격을 줍니다. 근육이 약해지고 조화를 잃습니다. 요도 괄약근이 적절한 긴장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적은 양만 마셔도 찬 액체가 조기 방광 신호를 유발합니다. 방광이 절반만 찼는데도 가득 찼다는 잘못된 신호를 뇌가 받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깨지만 실제로는 소변이 아주 조금만 나오는 것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69세 이 여사님을 치료했는데 저녁마다 텔레비전을 보며 찬 보리차를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방광이 오작동하도록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미지근한 물만 마시고 저녁 8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마시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밤중 화장실 가는 횟수가 2주 만에 4번에서 0번으로 줄었습니다.
오늘 당장 저녁 식단에서 이 세 가지 음식을 제거하십시오. 결과를 원하신다면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첫 주부터 방광이 스스로 치유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제가 40년간 연구하며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정확한 섭취 시간 프로토콜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것을 잘못하면 평생 매일 밤 서너 번, 5번씩 깨게 될 것입니다. 마법의 시간은 해지기 90분 전입니다. 저녁 식사 후가 아닙니다. 잠들기 전도 아닙니다. 정확히 여러분이 사시는 도시에서 해가 지기 90분 전입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일까요?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일주기 리듬에 따라 방광괄약근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황금 시간대에 여러분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정확히 해지기 90분 전, 몸은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을 최고 농도로 분비합니다. 이것이 밤에 소변 생성을 줄이라고 신장에 지시하는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여기 모든 것을 바꾸는 비밀이 있습니다. 바소프레신은 단지 소변 생성만 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광괄약근에 직접 신호를 보내서 아미노산을 평소의 500배 속도로 흡수하게 합니다. 이 숫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500배입니다. 정확히 이 시간대에 단백질을 드시면 그 아미노산들은 혈류에 떠다니지 않습니다. 약해진 요도 괄약근 섬유 속으로 직접 끌려 들어갑니다. 마치 부드러운 옷으로 식물에 물을 주는 것과 고압 세척기로 마른 흙, 깊숙이 물을 밀어 넣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저는 이 섭취 시간 프로토콜을 완전히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2009년에 강남에 사시는 73세 박 여사님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7번씩 깨셨습니다. 7번입니다. 딸분이 화장실까지 모시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녁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오후 4시 30분에 단백질 쉐이크를 드시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11월에 해지기 바로 전 시간이었습니다. 2주 만에 밤중 화장실 가는 그 횟수가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6주 만에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주무셨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똑같은 단백질 섭취 권장사항을 알려드렸지만 박 씨만 우연히 이 시간대에 맞춰 드신 것입니다. 저는 그 후 3년 동안 이 현상을 연구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27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결과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지기 정확히 90분 전에 단백질을 섭취한 환자들은 저녁 8시에 같은 양을 먹은 환자들보다 방광 근육 재생이 나도 500배나 빨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개인별 시간대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인터넷에 접속해서 오늘 해지는 시간을 검색하세요. 예를 들어 해가 저녁 6시 15분에 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거기서 90분을 빼세요. 그러면 정확히 4시 45분에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휴대전화 알람을 설정하세요. 즉시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그 알람이 정확히 이 시간에 단백질을 섭취하라고 상기시켜야 합니다. 30분만 놓쳐도 효과가 60%나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황금 시간대에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정확히 25소g의 완전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큰 계란 3개 또는 두부 120g 또는 손바닥 크기의 고등어 한 토막입니다. 따뜻하거나 실온이어야 하며 절대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상태로 먹으면 안 됩니다. 차가운 단백질은 흡수 가능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데 40분이나 더 걸리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단백질과 함께 100ml 이상의 물을 마시지 마세요. 목이 마르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황금 시간대에 과도한 물을 마시면 혈액 속 바소프레신 농도가 희석되어 모든 것이 망가집니다. 작은 컵 하나만 드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대에는 절대로 단순 탄수화물을 먹지 마세요. 밥도, 빵도, 과일도 안 됩니다. 단순 당류는 인슐린을 자극하고
인슐린은 방광 근육의 바소프레신 수용체 부위를 직접적으로 차단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제대로 했지만 단백질과 함께 바나나 하나를 먹어서 결과를 망친 환자들을 봤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생명이 달린 것처럼 존중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존엄성이 절대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녁 6시 이후에 방광 근육 강도를 완전히 파괴하는 5가지 특정 음식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계의 누구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싶어 하지 않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음식 중 하나가 아마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방광 파괴 음식은 해가 진 후에 먹는 발효 김치입니다. 발효 음식이 건강에 좋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충격적으로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신장 여과율이 자연적으로 43% 감소합니다. 이 민감한 시간대에 고염분 발효 음식을 먹으면 과도한 소금이 제대로 역과되지 않습니다. 대신 방광 조직에 농축되어 방광벽 자체로 물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방광벽 부종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근육 섬유가 물에 젖어 탄력이 떨어집니다. 새벽 3시쯤 되면 방광 용량이 정상의 60%로 줄어듭니다.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도 소변이 급하게 마려워서 깨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74세의 박 씨였습니다. 매일 밤 5번씩 깨셨습니다.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딸이 수술이 필요하다고 확신하며 제 병원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김치를 드시나요? 환자분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당연하죠. 60년 동안 매일 저녁마다 먹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오후 4시 이후에는 발효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단 하나만 바꾼 것입니다. 3주 후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2달 후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완전히 주무셨습니다. 두 번째 파괴 음식은 오후 7시 이후에 얼음물이나 차가운 음료입니다. 이것은 방광의 절대적인 비상사태입니다. 저녁에 차가운 액체가 위장에 들어가면 전체 비뇨기계를 통과하는 온도 충격이 발생합니다. 이미 야간 이완 모드를 준비하고 있는 방광 괄약근이 갑자기 차가운 자극에 반응하여 수축합니다. 좋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치명적입니다. 갑작스러운 수축은 근육의 에너지 비축량을 고갈시킵니다. 자정쯤 되면 같은 괄약근이 완전히 지쳐서 적절한 닫힘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방광이 3분의 1만 차도 갑자기 급한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야간 방광 조절을 방해하는 음식은 마지막 식사로 먹는 흰 쌀밥입니다. 이것은 연구 중에 저조차 놀랐습니다. 흰 쌀밥은 혈당 지수가 73으로 매우 높습니다. 저녁 늦게 먹으면 잠들기 직전에 급격한 인슐린 상승을 유발합니다. 수면 시간 동안의 높은 인슐린은 신장이 밤새 소변을 농축하는 것을 조절하는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방해합니다. 적절한 알도스테론 기능 없이는 신장이 훨씬 더 많은 양의 묽은 소변을 생성합니다. 방광이 정상보다 2배나 빨리 차게 됩니다. 정상 방광은 약 400ml를 편안하게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도스테론이 방해받으면 200ml만 차도 절박한 급박함을 느낄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초혜 씨를 치료했습니다. 은퇴한 공장 감독관이었습니다. 방광이 물리적으로 줄어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새 90분마다 소변을 보셨습니다. 부인도 잠을 잘 수 없어서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매일 저녁 8시에 큰 그릇으로 흰 쌀밥을 드신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일하던 시절부터의 전통적인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점심에만 밥을 드시도록 바꾸고 저녁 탄수화물은 혈당 지수가 54에 불과한 찐 고구마로 대체했습니다. 5일 만에 야간 화장실 가는 횟수가 6번에서 D번으로 줄었습니다. 3주 후에는 밤에 최대 1번만 가셨습니다. 이 3가지 음식만으로도 60세 이상 환자들의 야간 소변 문제의 78%를 차지합니다.
해가 진 후에 이것들을 없애면 이미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전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제 이 프로토콜의 6번째 핵심 요소를 공개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전을 완전히 방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녁 루틴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3가지 숨겨진 방광 파괴 요인에 관한 것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들이 단백질 섭취 시간을 완벽하게 지키고 아미노산 비율을 모두 제대로 지켰지만 여전히 매일 밤 2~3번씩 깨는 것을 봐왔습니다. 더 깊이 조사해보면 저녁 식사 후 습관에 이런 조용한 살인자들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파괴 요인은 제가 말씀드리면 모두가 놀라는 것입니다. 저녁 6시 이후의 감귤류 과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에 깊게 들어주세요. 저녁 식사 후 드시는 오렌지, 텔레비전을 보면서 간식으로 먹는 귤, 잠들기 전에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마시는 레몬차. 이것들이 신체가 방광을 강화해야 하는 바로 그 시간에 방광 괄약근을 직접적으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체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귤류에는 구연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야간 농축 단계에서 소변 산도를 급격히 증가시킵니다. 이 산성 소변은 방광 내벽을 자극하고 조기 수축 신호를 유발합니다. 방광이 40%만 차 있는데도 가득 찼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더 나쁜 것은 구연산이하에 지기 90분 전에 섭취한 중요한 아미노산의 흡수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장벽에서 화학적 경쟁을 일으킵니다. 구연산 분자가 방광 강화 단백질을 흡수해야 하는 수용체 부위에 실제로 결합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가 계셨는데 68세였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제 단백질 섭취 시간 프로토콜을 정확히 따르셨습니다. 하지만 새벽 2시와 4시의 시계처럼 정확하게 계속 깨셨습니다. 식단 일기를 3번이나 검토한 후에야 발견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작은 오렌지 1개. 며느리가 제주도에서 신선한 것을 사와서 먹어야 할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 습관을 멈춘 순간 5일 만에 아침까지 깨지 않고 주무셨습니다. 5일입니다. 이 방해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줍니다. 두 번째 파괴 요인은 한국 가정의 90%가 지금 냉장고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녁 율법시 이후에 발효된 매운 음식입니다. 캡사이신과 발효가 결합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신체는 캡사이신을 매우 느리게 처리하며 늦은 시간에 섭취하면 밤새 방광 민감도가 증가합니다. 발효 화합물은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바로 그 중요한 시간에 방광에 농축되는 추가 요산을 만듭니다. 이 시간은 신체가 요도 괄약근을 복구하고 강화해야 하는 황금 시간인데 대신 화학적으로 자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 씨라는 72세 남성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매일 밤 성인용 기저귀를 착용하고 주무셨습니다. 수치스러워 하셨습니다. 사고가 날까 두려워서 손주들을 방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녁 루틴을 분석했을 때 매일 밤 8시 30분에 매운 발효, 무 작은 그릇을 드셨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습관이었습니다. 그분의 습관이자 위안이었습니다.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줄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고요. 처음에는 화를 내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즐거움 중 하나를 빼앗는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방광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연쇄 반응을 설명드렸습니다. 2주 만에 기저귀가 필요 없게 되셨습니다. 6주 만에 대구에 있는 손자를 방문해서 완전한 자신감으로 3일을 머무셨습니다. 세 번째 파괴 요인은 가장 예상치 못한 것입니다. 저녁 9시 이후의 실온물입니다. 모두가 잠들기 전에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온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섭씨 15도에서 25도 사이의 물은 저녁에 활성화되어야 하는 신체의 자연스러운 역과 속도 저하 메커니즘을 우회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밤을 영원히 바꿀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변화시킨 황금 시간 방법입니다. 다음 단계들은
정확히 따라야 하므로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첫째, 개인별 일몰 시간대를 계산하세요. 지금 바로 온라인에서 여러분이 사는 도시의 오늘 정확한 일몰 시간을 검색하세요. 적어두세요. 그 시간에서 정확히 90분을 빼세요. 그것이 단백질 섭취 황금 시간입니다. 80분이 아닙니다. 2시간 전도 아닙니다. 정확히 90분입니다. 이 타이밍은 신체의 자연스러운 코르티솔 감소와 동기화되며 이 좁은 시간대에만 열리는 방광 괄약근 재생주기를 활성화합니다. 둘째, 방광 강화 단백질 분량을 준비하세요. 이 식사 동안 정확히 60g의 완전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60g은 대략 손바닥 크기의 구운 고등어 3조각 또는 달걀 12개 또는 두부 400g과 같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두부 200g과 익힌 렌틸 콩 1컵을 결합하세요. 이 조합은 괄약근 복구를 유발하는 정확한 아미노산 비율을 제공합니다. 셋째, 이것이 중요한데 이 단백질을 2가지 특정 화합물과 함께 섭취하세요. 단백질 식사와 함께 중간 크기 토마토 1개를 드세요. 이 정확한 시간에 섭취한 토마토의 칼륨은 여러분을 깨우는 자정 소변 농축 급증을 방지합니다. 그런 다음 정확히 미지근한 물 1컵을 마시세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미지근하게요. 찬물은 방광 근육에 충격을 줍니다. 뜨거운 물은 조기 소변 생성을 유발합니다. 미지근한 물은 아미노산 흡수율을 37% 최적화합니다. 넷째, 일몰 단백질 섭취 시간 이후에는 이 3가지 방해 식품을 절대 피하세요. 이 식사 후에는 유제품을 절대 먹지 마세요. 우유, 치즈, 요구르트에는 야간 복구 중에 방광이 필요로 하는 특정 아미노산을 차단하는 카제인이 들어있습니다. 힌트, 흰 빵이나 인스턴트 라면 같은 가공 탄수화물은 안 됩니다. 이것들은 인슐린을 급증시키고 괄약근 강화 호르몬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그리고 수면 18시간 이내에는 절대로 카페인이나 알코올을 섭취하지 마세요.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라는 74세 환자가 계셨는데 모든 것을 완벽하게 따르셨지만 육업 시에 작은 커피 한 잔을 계속 마셨습니다. 저녁 시간에 마셨습니다. 6주 동안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 커피 한 잔을 끊는 순간 9일 만에 야간 화장실 횟수가 5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다섯째, 잠들기 정확히 30분 전에 방광 리셋 호흡 운동을 하세요. 편안하게 앉아서 2 손을 아랫배에 올려놓으세요.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참았다가 6초 동안 내쉬세요. 이 과정을 10번 반복하세요. 이것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키고 수면 중 방광이 보존 모드로 들어가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지난 겨울 제 병원에 오신 부산에 사시는 68세 퇴직교사 이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6.7번씩 깨어났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계속 수면을 방해해서 따로 방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분은 수치심과 피로를 느꼈습니다. 이 정확한 석양 단백질 요법을 따른 지 3주 만에 야간 화장실 횟수가 1번으로 줄었습니다. 2달 후에는 일주일에 4일은 밤새 화장실을 가지 않고 주무셨습니다. 지난달 그분은 3년 만에 처음으로 부인과 다시 같은 방을 쓰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과 생체 리듬, 생물학의 지혜가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방광을 강화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저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영양소를 공급해야 했던 것입니다. 내일부터 이 요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석양 시간을 계산하세요. 내일 황금 시간대를 위한 60g 단백질 식사를 준비하세요. 오늘 밤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는 시간을 적어두고 일주일 후와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즉시 공유해 주세요. 저를 위해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계신 사랑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제는 화장실이 계속 필요해서 여행 가기가 부끄럽습니다.
어머니는 패드를 착용하시고 교회 가는 것을 그만두셨습니다. 친구는 밤새 숙면을 포기했고 이것이 그냥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댓글에 나는 내 밤을 되찾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자신에게 다짐하는 의미로 입력하세요. 방광 건강을 통제하기로 결심한 이 순간을 기억하도록 입력하세요. 여러분은 평화롭게 잠잘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쾌하게 깨어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에서 존엄과 편안함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 시작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90일 후 여러분은 이 순간을 전환점으로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약속드립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밤 방광을 강화하기 위해 몇 시에 단백질을 섭취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새로운 저녁 루틴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이 삶을 변화시키는 방광 건강 정보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야간 화장실 문제로 고생하시는 친구와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